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고, 나이도 올해 한국 나이로 44살 되다 보니까 삶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볍게 제가 인생 42년차 변호사로서 10년차가 깨달은 10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선한, 착한 경우가 많다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를 때는 돈 없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 우리 드라마 보면은 나오잖아요. 기업 회장들 악마처럼 묘사가 되고, 거기에 피해를 당하는 서민들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보니까 오히려 돈이 많은 부자분들이 성공을 하고 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돈이 없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는 분들이 더 약간 독하다, 그 다음에 약간 사기를 친다거나 속인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100%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이는 어떤 부자의 이미지, 가난한 사람의 이미지는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 있죠. 사기꾼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치더라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지,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기꾼들은 인상이 대부분 다 푸근하고 좀 만만해 보이고, 쉽게 내가 이 사람한테 설마 얘한테 내가 속겠어? 이런 사람의 방심을 끌어들입니다. 그런 방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이 사기꾼들이 어떤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다. 다음 세 번째,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의뢰인분들도 그렇고, 또 제가 소송을 했던 어떤 상대방 분들도 그렇고 끝까지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대법원까지 간다. 민사든 형사든 할 수 있는 법적인 것들은 다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끝까지 가서 어떤 이익을 얻었거나 분풀이 다 했거나 그런 경우는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더 큰 손해를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이면 끝날 일을 3억 5천, 그 다음에 소송 비용까지 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쪽 부부 사이가 또 악화돼서 이혼까지 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성분은 끝까지 간다는 주의였는데 결국은 다 잃게 됐죠. 적당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끝까지 가서 오히려 더 큰 손해보고 가정도 망가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건물 몇 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건물주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내가 돈에 대한 무슨 공부를 하고, 주식이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는, 머리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 운이 따라줘야 되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운이 좋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운이 좋은 경우가 많고, 이 운이 좋으려면 베풀고 살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들 상상을 하면 이미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 좋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죠. 월세, 제가 만난 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도 잘 사주시고, 시간 내달라 하면 만나서 자기 인생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본인이 운이 좋은 이유가 자기 어머님이 또 기부 활동을 해서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본인도 한 달에 300만 원씩 심장병 어린이들 위해서 기부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일을 하다 보면 쉽게 돈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은 정말 쉽게 나가요. 내가 돈을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내가 돈을 쉽게 벌었지만 안 쓰면 쉽게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나갈 일이 생깁니다. 쉽게 나갈 일이 생겨요.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 머리를 믿지 말고 가슴을 믿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변호사들도 그렇고 좀 공부를 했다거나 사회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지식층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학교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고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나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 머리를 써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써서 하다 보면 더 꼬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느낀 거는 머리를 쓰지 말고 이 가슴이 시키는 게 있습니다. 가슴이 어떻게 시키냐, 이 머리의 작동을 잠깐 멈추고 마음이, 가슴보다는 마음이 울리겠죠. 마음이 울리는 쪽으로 행동을 하시면 그게 정답이다. 그리고 그게 쉽고 빠른 길이지, 쉽고 빨리 가기 위해서 머리를 쓴다, 흔히 말하면 잔머리라고, 머리를 쓰면 오히려 더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이나 일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자, 7번째, 학교 성적과 성공, 돈, 행복은 별 상관이 없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성공을 위해서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고 대부분의 부모님들, 또 학생들의 학교 성적과 돈과 성공, 행복이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잠깐 그렇게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저는 성적에 그렇게 연연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학교 성적하고 돈 많이 버는 거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았거나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을 안 나왔거나 좋은 대학을 안 나왔거나 이런 분들이 본인 분야에서 또 열심히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쭉 근무를 하시면 재테크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훨씬 더 행복하고 돈도 훨씬 많이 버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 학생들이나 학부모 분들 중에서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적 있잖아요. 성적과 성공, 행복, 돈은 별 상관이 없다 라는 점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변호사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소송, 분쟁, 형사사건은 빨리 끝내는 것이 최고다. 소송, 분쟁을 하다 보면은 질질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끄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간은 괴롭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분쟁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분쟁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느낀다면 정말 대단하신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분쟁이나 소송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법을 1번으로 생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은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분쟁에서 가장 흔한 게 이혼이죠. 이혼 소송 중이시거나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산 분할, 위자료 얼마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은 좀 접어두시고 그냥 빨리 이혼하자, 끝내자, 이거를 1번으로 생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빨리 가려다가 더 천천히 가게 된다. 이게 뭐냐면 재판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생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다 보면 지름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지름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렇게 했다가 더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고, 잔머리 쓰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고 지체되고,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빨리 가려다가 더 천천히 간다. 이 말은 저도 공감하는 말입니다. 10번째,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한다. 아이러니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잘하려고 하죠. 그런데 적당히 잘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사법고시를 봤어요. 2차 시험을 볼 때 너무 잘 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3번째 시험 볼 때 그때는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잘 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보자, 이러니까 붙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냥 차라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변호사나 법조인, 그때는 검사가 꿈이었지만 검사 이런 거 말고도 할 일이 많잖아요. 꼭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떨어져서 다른 거를 찾자 하고 그래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니까 그때는 붙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시험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소송 재판이든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잘하려고 막 머리 쓰고 막 고심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마음 비우고 흘러가는 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하면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